안녕하십니까 학습자 여러분.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과목을 강의하게 된 최용범 교수입니다. 우선 학습자 여러분과 본 과목을 같이 강의하고 학습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므로 이 과정을 다 공부하게 되면은 좀 더 우리 인간을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첫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 발달에 대한 개념과 인간 발달이 무엇인지 전반적인 것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간의 우리는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달을 하는데,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발달한다는 것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한창인 20대까지만 발달하고 그 후에는 노화가 진행되니까 뭐 이렇게 발달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발달은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발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발달의 개념, 그 다음에 인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그 다음에 인간 발달의 원리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인간 발달의 이해인데, 여러분들 인간 발달이라고 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이해될 게 뭐냐면, 이 인간 발달을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냐, 그것은 대부분 우리 이제 사회복지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쪽 사람을 관련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심리학적인 이론과 사회환경에 관한 이론, 그리고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간의 어떤 상호 작용들을 설명하고 사회 체계이론을 바탕으로 특정 생애주기의 개인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복지사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로 하는 많은 사회복지 대상들이 있죠. 클라이언트들이.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심리학적인 이론을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런 행동을 어떠한 환경 속에서 하는지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사회복지 실천 과정 중 정확한 사정을 위해서 필요하다. 여기서 사정이라는 게 어세스먼트인데요. 이게 이제 평가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회복지사로서 정확한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 어떤 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인간 발달과 사회 환경에 대한 어떤 백그라운드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발달의 개념이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여러분 우리 발달을 한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대부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뭐 키는 몇이고 그러니까 뭐 우리 외모 있잖아요. 외모, 키는 몇이고 몸무게는 어떻게 되고 머리 색깔은 뭐고 눈동자는 어떤 색깔이고,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죠. 그죠?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유전자를 자녀에게 정보를 주느냐에 따라서 태어나면서 그대로 어떤 발달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유전적인 요인과, 그렇지만 우리가 태어나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발달하는 가운데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환경적인 영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을 둘 다 우리가 발달에 받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쌍둥이 자녀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만약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둘이 따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자라게 된다면은 나중에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가지고 보면은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전적 요인과 환경 요인 두 개 다 우리 발달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런 환경과 유전에 따라서 전 생애에 거쳐서 나타나게 되는 어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변화, 이것이 바로 발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애에 거쳐서 신체적인 어떤 변화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정신적인 변화도 있고, 어떤 사회적인 변화도 같이 겪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발달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 발달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보면은요,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 발달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비랭과 우드로프의 어떤 정의를 보게 되면요. 덜 분화된 상태에서 더 분화된 상태로. 그러니까 덜 분화됐다는 건 뭐죠? 처음에 아기들이나 이렇게 태어날 때 보면요.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태어나고 작죠, 생각보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성장하여서 아주 복잡해지고 세포가 계속 분열하는 것처럼 더 분화된 상태로 점점 발달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덜 복잡한 유기체에서 더 복잡한 유기체로.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발달을 하다 보면은 덜 복잡한 데에서 더 복잡한 유기체로 이렇게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능력과 기술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진행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능력과 기술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이렇게 진행한다.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좀 우리 발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덜 분화된 데에서 더 분화된 거에서 덜 복잡한 데에서 더 복잡한 거로 그 다음에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이런 식으로 뭔가 진화되어 가는 거죠. 이것이 발달이다. 이렇게 비랭과 우드로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발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현재보다 점점점 더 복잡해지고 더 고차원적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발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체도 지금보다 더 커지고 사회성도 지금보다 더 커지고 정신적인 부분도 더 발달하고 지금보다 더 여러 가지 지적 능력도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다 발달에 포함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다음으로 또 보면은 이 그린의 정의를 볼 수 있는데 이 그린은 뭐라고 했나요? 신체 우리 육체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심리 우리 정신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변화를 포괄하여 일상에 거쳐 일어나는 안정성과 변화의 역동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신체, 심리, 사회적 변화 이게 발달이라는 게 보통 이제 신체나 그죠? 심리나 어떤 사회성 변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 발달의 중요 영역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달한다 보면 어떤 그 유아기 때 영유아기 무슨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발달 단계를 나눠 보면은 각 단계별로 어떤 신체의 특성을 알 수 있고 각 단계별로 어떤 심리의 특성 그리고 각 단계별로 어떤 사회성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어떤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쉘과 홀은요, 이 발달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질서정연하게 점진적으로 증진되며 점점 복잡해지는 변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어떤 세 가지 어떤 영역들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일정한 방향의 어떤 질서정연하게, 그죠?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발달하는 거.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 질서정연하다는 거죠. 질서정연.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증진된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확 크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발달은 점진적으로 슬로우하게 이렇게 발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발달이라는 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크게 신체적인 면, 심리적인 면, 사회성적인 면들이 질서정연하게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현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요. 스펙트와 크레이그인데요. 스펙트와 크레이그는 뭐라고 정의했을까요? 여기서 또 생리적인 요인, 우리 생리적이라고 하면 우리 신체와 관련된 거죠. 이제 신체라든가 정신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요런 요인과 어떤 문화적 요인을 혼합하는 과정이다. 문화라고 한다면은 좀 더 이제 환경적인 거죠. 우리 인간들로서 환경적인 거 혼합하는 과정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 개인의 어떤 구조, 사고,
행동이 변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이제 우리를 둘러싼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문화, 어떤 생리적 요인 이런 것들이 우리 한 개인의 어떤 구조나 사고, 행동에 영향을 주고 변화를 주는 것이다. 이것이 발달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에서부터 노년기까지 지속되는 이러한 변화는요, 진보적, 촉진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체형이 커지고 점점 복잡한 활동을 하고 기능이 더욱 통합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에서부터 노년기까지 지속되는 이러한 변화, 그죠? 이거는 이제 임신에서부터 노년기가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일생이죠. 일생. 평생 동안 거쳐서 변화를 하는 게 지속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평생 거쳐서 지속되는 변화다. 그래서 진보적, 촉진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체형이 커지고 점점 복잡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기능이 더욱 통합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형도 커지고 점점 복잡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통합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정의를 보는데 이제 다른 정의가 또 있어요. 이게 잔덴인데 이 잔덴은 임신에서부터 사망까지, 임신에서 사망이라는 게 인간의 전 생애를 얘기하는 거죠. 전 생애. 그러니까 일생을 얘기해요. 일생. 일생 동안 시간 흐름에 따라 질서 정연하고 연속적인 유기체의 변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발달이라는 것은 질서 정연하다는 거죠. 단계가 있다는 거죠. 단계를 밟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해 간다는 거죠. 갑자기 여기에서 다른 쪽으로 확 튀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에 따라 질서 정연하고 연속적인 유기체 변화다. 질서 정연하고 연속적이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간에 상호작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잔덴이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잘 통합해서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에서 사망이라는 건 일생에 거쳐서 발달은 진행되며 그 발달은 질서 정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연속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상호작용한다. 우리 발달에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 받은 어떤 유전적인 게 우수해 가지고 뭐 처음부터 뭐 머리가 좋고 신체도 크고 모든 부분이 양호할 수는 있지만 또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다 모두 우리 인간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나온 어떤 발달의 개념을 통해서 포인트 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첫째 뭐냐? 발달이라는 것은 일생에 거쳐서 이루어진다. 일생. 두 번째는 뭐죠? 질서 정연하고 연속적이다. 질서가 있고 연속적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유전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이제 키워드라는 거죠. 유전과 환경의 어떤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여러분들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모두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영향을 받는다. 이게 바로 이제 발달의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크게 인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를 분리하자면 첫째는 뭘까요? 이 생물학적인 요소죠. 생물학적인 요소. 두 번째는 심리학적인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적인 요소예요. 환경적인 요소. 그래서 생물학적, 심리학적,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소,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간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생물학적 요소, 심리학적 요소, 환경적 요소의 지속적 상호작용을 포함하면
전적으로 한 요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발달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는 바로 생물학적인 요소들이 있고 심리학적인 요소들이 있고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요 세 가지 요소들이 어떤 하나만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다 우리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적인 요소, 심리학적인 요소, 환경적인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우리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어느 특정 하나가 뭐 치우쳐져 가지고 발달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골고루 다 이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도 중요하고 어떤 정신적인 문제, 생물학적인 부분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생물학적인 요소는 어떤 그 영향을 미칠까요? 첫 번째로 육체적 발달을 주도하는 요인이 바로 생물학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되게 발달하면 신체 발달을 우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생물학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거에 의해서 생물학적인 요소에서 신체가 발달을 주도하는 요인이고 성장률이나 태아계의 성장과 같은 성숙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물학적인 요소는 육체적 발달을 주도하는 요인이고 성장률이나 어떤 태아기의 성장과 같은 성숙에, 그죠?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생물학적인 요소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신체 발달이다 하면 이제 생물학적인 어떤 발달인데 주로 이제 육체적 발달을 우리가 생물학적인 요소에서 많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학적인 요소예요. 보통 심리적인 기능은 내적 혹은 상호작용의 과정으로서 인생의 발달 단계를 통해 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심리적인 요소는 인간 발달의 상호작용, 1, 2차적 생활 경험, 문화적 혹은 사회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자, 이런 생물학적인 요인은요, 나름대로 이렇게 유전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부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진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심리학적인 요소는요, 물론 내적인 요소나 외적인 요소, 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떤 무슨 경험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다양한 변화를 겪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심리학적인 요소는 그래서 인간 발달의 어떤 상호작용, 그리고 1, 2차 생활 경험, 그리고 그 다음에 문화적 혹은 사회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리학적인 요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떤 환경이냐, 그리고 어떤 문화 속에서 내가 자라느냐.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에서 태어나지가 않고 저기 아랍 국가라든가 아니면은 저 아프리카 국가나 이런 뭐 환경이나 문화 속에서 여러분이 태어났다면 지금과 전혀 다른 어떤 그 생각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어떤 감정이 틀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어떤 그 문화적인 상호작용이 아니면 사회적인 요소가 전혀 우리랑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 발달에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환경적 요소인데요. 여러분 이제 환경적 요소는 학습과 사회와 관련된 우리 나를 둘러싼 가장 큰 요소가 뭐죠? 이제 가족이죠, 가족. 그다음에 학교, 직장과 같은 사회 문화적 요소를 보통 우리가 환경적 요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그다음에 어느 학교를 다녔느냐, 어느 직장에 다니느냐에 따라 굉장히 어떤 환경적인 배경이 틀리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그 문화적인 거라든가 그 가정의 어떤 여러 가지 행태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 인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환경적 요소가 인간의 발달을 이끄는 기본적인 과정을 학습과 사회화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학습을 한다라는 것은 사회화를 배우는 거죠. 즉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사회 속에서 필요한 지식들, 법규라든가 규범이라든가 질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여러 사람 속에서 지켜야 될 어떤 예의 범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에서 학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런 어떤 환경적인 요소들이
우리 인간 사회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듯이 여기 생물학적인 요소, 심리학적인 요소, 이런 환경적인 요소,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간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인간 발달에는 이와 같이 세 가지 큰 요소들이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의 영향을 다 받아서 사람마다 이 세 가지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어른이 됐을 때 전혀 다른 모습들을 갖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저 사람은 캐릭터가 뭐야? 라고 할 때 그 캐릭터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의 아이덴티티, 정체감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환경적 요소에 있어서 이 학습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가 이 환경적 요소의 학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은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사실 학습 활동을 하는 거죠. 학습을 하고 있는 건데 이 학습이라는 것은 경험과 훈련에 의해 가치관, 태도 등을 형성하면서 기술을 습득하고 지식을 얻는 과정을 말한다. 이걸 학습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과 훈련에 의해 가치관, 태도 등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경험이나 훈련을 통해서 가치관, 태도 등을 형성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기술을 습득하고 지식을 얻는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경험과 훈련,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발달의 요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회화인데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발달하는데 우리가 그 학교를 보내고 뭐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하는 많은 이유가 사실은 이 사회화 활동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람과 어울려서 사는 데 필요한 질서라든가 기본 법규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사회화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자기가 속한 사회적인 집단, 우리가 이제 사회적 집단을 크게 작게는 가족에서부터 시작돼서 지역사회, 국가와 민족, 이게 다 이제 사회죠. 거기에 한 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가는 과정이 바로 사회화다. 그 어떤 그 사회 집단, 그 집단이 학교면 학교, 가정이면 가정, 국가면 국가, 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맞춰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사회화다. 그 안에서 통용되는 사회적인 어떤 기대라든가 관습, 가치, 신념, 역할, 태도를 배워가는 것이 바로 사회화 과정이라는 거죠. 즉 여러분이 발달을 한다, 그러면 사회화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가치라든가 신념, 태도, 역할,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 그것도 하나의 발달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미나 벌이 집단에서 나와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역시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역시 다른 인간과 고립되어 홀로 살아간다면 그는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할 뿐일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오직 다른 인간과 함께 사회를 구성하며 살아갈 때만이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회화라는 것은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사회화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사회화를 통한 발달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발달이 불규칙하고 예측할 수 없는 변화 과정이 아니라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진행되는 변화 과정으로서 많은 부분이 예측이 가능하다. 즉, 인간 발달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원리. 그럼 우리 인간 발달은 어떤 식의 원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발달은요, 변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발달은 전 생애에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죠? 전 생애에 거쳐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행동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겪는 것이다. 이게 이제 발달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발달의 양상은 예측이 가능해요.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커갈지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양상은 출생 전후의 환경 조건에 의해 지시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촉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가 태어났을 때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 부모님이 잘 양육하고 먹을 걸 잘 주면 금방금방 자라잖아요. 어떤 초기에 어떤 그 환경 조건에 의해 좀 이렇게 늦게 발달할 수도 있고 좀 빨리 발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누구나 다 인간은 다 발달 단계에 따라서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발달은요, 일정한 방향이 있다는 거죠. 발달이 모든 인간의 발달은요, 단계가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발달에는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갑자기 애가 어른이 되지는 않아요. 다 중간에 청소년기를 거쳐야 되고 영유아기를 거쳐야 되고 이렇게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 부위에서 말초 부위로 진행되며 머리 부분이 팔다리보다 먼저 발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머리가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가 밑에가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다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발달에는 크리티컬 피어리드가 있다는 거, 결정적인 시기. 이게 뭘까요? 이 발달에는요, 어느 시기에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발달 영역에 따라 가장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최적의 시기가 있다. 여러분, 이 나이 들어가지고요, 뭘 암기하려면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어렸을 때는 아주 암기가 잘 되죠. 그죠? 이게 다 발달에는 결정적인 시기, 뭔가를 하기에 최적인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특정 시기에 특정 발달 과제를 성취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즉, 공부도 한참 뇌에서 암기가 잘 되는 젊은 나이에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다 때가 있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발달에는 어떤 그에 최적화된 어떤 시기가 있다. 그걸 크리티컬 피어리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발달 시기마다 그 시기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발달 시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영유아기다, 어떤 청소년기다, 사춘기다, 성인 전기다, 중기다, 후기다, 노년기다. 그러면 각각의 발달 단계별로요,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청년이다. 여러분이 대학생이면 청년 20대다. 그러면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과제가 뭘까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직장을 구하고 자녀를 낳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기대라는 과제라는 거죠. 사회적인 기대. 각각의 단계별로 이런 어떤 사회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발달은 점성성을 가진다. 이건 뭘까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발달의 기초 위에서 다음 단계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발달한다. 지금까지 내가 거쳐온 단계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발달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게 발달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습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발달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계속해서 발달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